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아침 7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40대 중반이 된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지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15년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의 삶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죠. 민수가 지영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자 지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어제 늦게 잤더니 정말 피곤하네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일상에 지친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서는 늘 그렇듯 바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중학생인 큰딸 수빈이가 아빠,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라며 투정을 부렸고, 초등학생인 둘째 준호는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라며 신나게 떠들었어요. 민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공지라는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에 메시지를 열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98년 졸업생 여러분,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올해로 졸업한 지 20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모두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강남역 근처 호텔에서 동창회를 열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번의 동창회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바쁜 일상에 치여 참석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2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동기인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야, 동창회 공지 봤지? 너도 갈 거야? 당연하지. 20년 만에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아? 특히 우리 반 애들 말이야. 철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맞아.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다들 많이 변했을 것 같아.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변하긴 뭐가 변해? 우리야 다들 아저씨가 됐지만 말이야. 그런데 여자애들은 어떨까? 특히 은주 같은 애들 말이야. 은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미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은주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감정을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지금은 가정이 있는 몸이니까요. 토요일 저녁,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너무 늦지는 마시고요라며 배웅해 주었어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호텔의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의 모습도 많이 변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야, 철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 별로 안 변했네? 너야말로 살만 좀 쪘지 똑같아. 민수와 철호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곧이어 다른 동창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여자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쪽을 힐끗 보았는데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 여성이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만으로도 민수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은주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은주의 우아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매력이 더해져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은주가 민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은주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부드러웠어요. 은주야, 와, 정말 오랜만이다. 너 정말 안 변했네. 민수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고마워. 너도 여전히 멋있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지? 은주의 질문에 민수는 응. 아내랑 아이 둘이랑 잘 살고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왠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간이 흐르며 동창회는 2차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호프집에서 더 친밀한 분위기가 되자 민수와 은주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민수야, 너 학창시절 생각나지 않아?
우리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때 말이야. 은주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물론 기억나지. 그때가 정말 좋았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나도 그때가 참 그립네. 그땐 모든 게 순수했잖아. 사랑도, 꿈도 모든 것이. 은주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민수와 은주는 여전히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사실 그때 너한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게 후회돼. 은주의 고백에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은주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문득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민수는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은주였습니다. 민수야, 그날 정말 반가웠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정말 반가웠어.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했어. 그렇게 시작된 둘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고 혼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외로워. 혼자라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 은주의 메시지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점점 은주와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는 나눌 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 꿈과 희망에 대한 대화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민수야,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은주의 말에 민수도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수야, 지금 시간 있어?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민수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주야,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무슨 일 있어? 은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동창회 이후로 너 생각이 많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 민수야, 나도 그래. 그때 널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은주의 고백에 민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은주야, 나도 그때 너를 제대로 잡았어야 했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 그들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동네 근처에서 만날까? 커피라도 한잔하자. 민수의 제안에 은주는 기뻐했어요. 좋아. 정말 보고 싶었어. 다음 날 민수는 거짓말로 회식이 있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은주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마주한 은주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 마치 우리만의 시간인 것 같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은주가 민수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민수야, 나 정말 널 보고 싶었어. 이런 마음이 잘못된 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민수도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똑같아, 은주야. 은밀한 만남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주 2회, 3회씩 만나며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었지만 어느새 모텔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은주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20년 전의 젊은 청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모텔 침대에 누워있던 은주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은주야. 너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 민수는 은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 일상을 바라보며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은주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 민수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에 은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
이 은주라는 분은 누구세요? 지영의 질문에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야. 지난번 동창회에서 만났거든.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동창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나 근황 이야기 정도야.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가워서 그래. 민수는 핸드폰을 슬쩍 가져가며 말했어요. 지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민수가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은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단순한 동창 사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도 행복했어. 사랑해 같은 메시지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지영은 울음을 참으며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다음 날부터 지영은 민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보, 요즘 회식이 많네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은주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의 의심이 커질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은주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중생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민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은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수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륜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은주에 대한 감정이 진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 민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주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그만 숨어 다니지 말자. 정말 힘들어. 어느 날 모텔에서 은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니 은주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랑 진짜로 함께 살자는 얘기야. 민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은주야, 그건 너무 급작스럽잖아.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은 핑계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 혼자 이 사랑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내 생각만 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만날 거야? 은주의 절실한 호소에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좀 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 민수의 대답에 은주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은주는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을 자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창회에서 민수와 은주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같은 반 친구 상현이 있었어요. 상현은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두 사람이 자주 함께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현은 우연히 강남역 근처 모텔 앞에서 민수와 은주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확실히 단순한 동창 사이가 아니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상현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민수 아내도 알고 있는데. 상현은 같은 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민수랑 은주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러게, 나도 봤어. 둘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곧 동창들 사이에서는 민수와 은주의 불륜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설마 민수가 그럴까라며 의심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요즘 남자들 다 그래.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라며 수긍하기도 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민수는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모임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민수야, 소문 들었어.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문? 너랑 은주 얘기 말이야. 다들 뭔가 있다고 하던데. 철호의 말에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헛소문이야. 그냥 동창끼리 가끔 만나는 것뿐이야. 하지만 철호의 표정은 영 믿지 못하겠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우리 소문이 났어. 조심해야겠어. 소문이 나면 어때? 어차피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잖아.
이참에 공개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은주의 태도는 여전히 적극적이었지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상현의 아내를 마주쳤는데 그녀로부터 민수와 은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어요. 지영 씨, 혹시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현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냥 평소와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지영이 의아해하자 상현의 아내는 더욱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요. 무슨 이야기요? 지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동창 중에 은주라는 분하고 자주 만나신다고. 상현의 아내 말에 지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미 의심하고 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민수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민수를 보며 지영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그냥 동창이에요? 지영의 질문에 민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아, 그게... 민수가 변명을 시작하려 하자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모텔에 드나드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사과에 지영은 더욱 울분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고요? 1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아온 제가 바보였네요. 아이들은 생각해봤어요?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 정말 그만두려고 했는데. 민수의 말에 지영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만두려고 했다면서 왜 못 그만뒀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요? 지영의 날선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은주였습니다. 지영이 민수의 핸드폰을 낚아채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은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수가 아니라 민수 아내예요. 은주 씨죠?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은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게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돼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빈이와 준호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 말할 거예요? 지영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을 하니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긴 밤이었어요. 지영은 거실에서 밤새 울었고 민수는 서재에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폭로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수와 말도 섞지 않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했어요. 수빈이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싸웠어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지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은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은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민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민수야, 미안해.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당신 아내한테서 전화 받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은주의 메시지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은주야,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잖아.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이기적이었어. 사랑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환상이었나 봐.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얻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은주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은주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사랑은 진짜였잖아.
민수가 간절히 매달렸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 당신도 가족한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내에게는 들켰고 은주는 떠나간다고 하니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지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민수가 물어보니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위자료랑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갈 거고요. 지영의 말에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민수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지영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기회요? 15년 동안 받은 사랑이 충분한 기회였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아이들은, 수빈이와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민수의 절규에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거예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아이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구 철호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철호는 민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 정말 바보 같은 짓 했다. 좋은 아내 두고 뭘 그랬냐? 나도 알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철호의 말에 민수는 더욱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동창들 사이에서는 민수와 지영의 이혼 소식이 퍼졌어요. 은주도 카페를 정리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였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행복한 가정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권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되었어요. 처음 만난 날, 수빈이는 아빠, 왜 우리랑 안 살아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아빠가 나쁜 짓 했어요? 라며 따졌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반복할 뿐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민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민수에게 상사는 정신 차리고 일해. 회사가 내 상담소냐? 라며 핀잔을 주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버린 남자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철호는 여전히 민수를 챙겨주려 했지만 다른 동창들은 민수를 만나기 꺼려했습니다. 민수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져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결국 민수는 동창 모임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 시간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회와 자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동창회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면 은주를 만나더라도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민수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은주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카페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는 소문만 들릴 뿐 정확한 행방은 알 수 없었어요. 민수는 자신 때문에 은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동창회 때 찍었던 단체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은주의 모습을 보니 그때가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나? 민수는 쓸쓸히 혼잣말을 했어요. 지영과 아이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싶어 공통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지영은 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도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참 대단해. 너 없이도 잘 살고 있더라.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한편으론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니 안도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 없이도 괜찮다는 현실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요?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나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이 깊어가며
민수는 동창회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날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아니면 은주와 만나더라도 선을 지켰다면 지금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요.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민수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았어요.